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즉 3만 호를 기다릴 것인지,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뭐 이런 질문을 최근에 많이 저한테 하고 계셔서 관련해서 좀 영상을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기사가 나왔죠. 이 보도자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7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공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즉, 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에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생애 최초 물량을 공급을 확대하겠는데 전체 물량을 어디서 떼와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일반 공급 물량에서 일반 공급 물량을 줄여서 생애 최초로 좀 더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30%까지, 그리고 맞벌이는 이제 140%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득 기준 때문에 좀 상한에 좀 걸려가지고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상한 조정이 좀 되면은 상대적인 어떤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전 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즉 현재 이제 9,000호인데 이거를 약 3만 호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나왔던 게 이거죠. 이게 비포입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이제 9,000호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지난주 7월 10일에 보면은 3기 신도시 외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공공택지를 확대해서 3만 호 이상으로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은 약 한 3배 정도 그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의 어떤 총괄 현황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구 지정이 된 시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엔 다 같은 3기 신도시이고요. 총 5곳의 지역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고향 창릉이죠. 고향 창릉을 보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여의도라던가 서울의 도심과의 접근성은 좀 편리한 편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여의도까지 약 25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은 38,000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하고 이제 부천 대장을 좀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가 이제 김포공항이고 바로 옆에가 이제 마곡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가구의 접근성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한 편이 되겠고요. 물량은 각각 17,000호, 이제 2만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양주 왕숙이 있는데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물량이 가장 많다. 66,000호 정도 되고, GTX-B가 신설이 되는 역에서 GTX를 탄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역까지 15분이 밖에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남양주 왕숙 1이 있고 2가 있는데, 서로 간에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따라서 인기 지역이 많이 좀 나뉘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남 교산이 있겠습니다.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입지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입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강남과의 접근성이 이제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수서역까지 20분이고요. 뭐 3호선 연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물량도 좀 32,000호 정도 된다. 그리고 BRT하고 연계를 해서 인근 지역하고의 교통까지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한 1억 이상 오른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들의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많이 이사를 가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사전청약제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전청약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이제 착공되기 약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전에 미리 이제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뭐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08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처음 도입했을 때 그때 도입이 됐었던 거고, 11년도에 그게 폐지가 된 후에 다시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넓어질 것이고, 계약금이나 어떤 그런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본청약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국토부 자료에서도 밝혔지만, 다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사전 청약 당시 분양 가격이 본 청약 때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토지 보상금도 있을 것이고,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아래 보면 이제 국토부 관계자께서 이번에는 본 청약 때 분양가를 사전 청약 때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라고 좀 밝힌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이제 확실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을 좀 말씀드려 보면, 당연히 이제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지나야 되겠고요. 납입 횟수도 이제 24회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순위 내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년을 이제 거주한, 흔히 이제 2년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2년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자가 왜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과천이라고 했을 때, 과천에서 청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천시에 30%가 공급이 되고요. 그 외 지역에 20%를 우선 공급한 다음에 나머지 50%를 서울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제 거주자에게 공급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과천 거주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처음 애초에 30%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경기도나 기타 지역 경쟁자들과 두 번 더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해에서 2년을 거주하는 게 이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역 우선 분양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당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바로 내년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당해 요건이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김영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이 거주 의무기간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을 본 청약 모집 공고일로 할지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예로 들어보면 그때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신다라고 하면은 2년을 못 채울 가능성도 있다. 2년을 못 채우게 되면 이제 당첨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전세가도 지금 해당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따져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더불어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전 청약은 그 중복 당첨이 이제 불가능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왕숙에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인근 아래에 이제 하남 교산에 또 사전 청약을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전 청약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이나 청약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청약보다 사전 청약의 신청자가 좀 몰렸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뭐 과천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었고요. 월 한 10만 원 납입 기준으로 저축 총액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도 되어야지만 이제 당첨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하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도 보면 인기 지역이 있습니다. 인기 지역이 있고 해당 뭐 역세권인 지역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약 한 3년에서 8년 전매 제한이 있게 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3년에서 8년 전매 제한이 있고요. 이 중 특히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간 거주 의무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뭐 내년에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착공이 되고 입주하는 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5년의 거주 의무 기간까지 더하면 거의 한 10년 내외는 이제 매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겠죠. 해당 지역에서 이사를 가서 이제 계속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그 70 대책에 보면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을 해서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검토 가능 대안을 좀 밝혔는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몇 줄을 좀 그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도심 고밀 개발입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좀 개선하겠다.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뭐 1000%까지도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주변의 유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 더불어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사업 시 도시 규제를 좀 더 완화를 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임대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향후에는 더 자산 형성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7월 1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단독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렇습니다. 대치동, 삼성동, 개포동 일대에 어떤 공급을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동시에 서울시 해명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해당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아예 사실 무근인 내용이 보도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한번 기사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강남 GBC 잠실 마이스 인근이 유력하다. 특히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택이나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를 연계해서 7천 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유우지 개발,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100곳.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LHSH와 함께 재개발 정비 사업 추가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지지부진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해지가 됐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을 다시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그런 구역들이 뭐 1억대로도 가능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고밀 개발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구 을지로, 동대문, 답심리동 등 낙후 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을 하겠다. 노원 중랑구 등 영구 임대 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계획.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기존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역세권을 종상향 시키겠다. 역세권 부지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정부에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도시면 주택으로 14만 4천 호까지 공급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역세권 고밀주거지역.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적용 가능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00에서 350m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역세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종상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세권 주거지 및 준주거지 용적률을 최대 2배로 확대하겠다.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겠고 재건축, 재개발, 녹지, 공원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더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거 기사 한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서울역과 청량리역, 삼성역이 GTX 환승 트라이앵글 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주변도 좋고 삼성역 주변도 좋은데 이들 지역들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청량리역 주변과 이제 제기동 주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적 편집도를 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청량리 주변이나 인근 제기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200m에서 300m 이상으로 350m 이상으로 확대 적용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심리역 일대 지역들, 낙후된 지역들 개발하겠다 이런 언급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에는 몇 곳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 곳밖에 되진 않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보시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들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같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산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물레역 인근 영등포 일대나 뭐 당산역 쪽에도 보면 준공업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많은 뭐 다세대도 있고요. 아파트도 아직 소규모 단지여서 시세가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실거주로 같이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성수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해당 지역들도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해야 될지, 주택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특히 이제 동일한 3기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그게 역세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는 입지 차이가 향후에는 매우 크다. 입지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시세 차익이 매우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탄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렵게 청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매 제한이나 어떤 거주 의무 기간이 붙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면 최대 10년간은 시세 차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하면은 자녀가 이제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지역으로 한번 가면은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주택 시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더욱 양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도심이냐 비도심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양극화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도심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실거주와 투자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세권이나 공공재개발 예정지, 기존의 재개발 해지구역 등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중공업 지역이 있죠. 뭐 가산이나 영등포, 당산, 성수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같이 눈여겨 보시면 향후의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으시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